행동 기반 안전, 그 BBS라고 하는 Behavior Based Safety. 앞단에 지금 신동일 교수님께서 우리 Predictive Safety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어떤 그 새롭게 다시 떠오르고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여러분들 어떤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가지 포인트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해서 새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고용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약화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선진화된 재난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 두 번째 보시면 고용부의 지금 목표 주요 내용 보시면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그리고 두 번째 산재 예방 인프라 혁신의 용어를 보세요. 스마트 안전장치 설비, 그리고 가로에 나와 있는 거 웨어러블 로봇 등. 고용부가 로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과 이 새로운 선진화된 안전체계에 필요한 기술을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이 부분에 고용부의 또 안전공단, 또 피플, 이런 또 전문가 집단들이 앞서서 잘 끌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고를 다 관리하면 그것보다는 중대한 Serious Injury and Fatalities, 중대한 재앙, 그 사고에 대해서 그 전조 현상을 선별하고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종전의 설비나 물질이 아니라 행동, 그 행동 중에서도 특히나 측정 가능하고 개선 가능한 행동과 원인에 집중하는 이런 행동 기반 안전에 우리가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동 기반 안전에 대해서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이고요. 고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가 불안정해 보이죠? 누군가 이것을 보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여기에 개선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개선 조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잡하고 규정을 지키고 뭔가 가드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 하고 맙니다. 그래서 행동 기반 안전은 그런 방식이 아닌 이제 왜 그런 행동,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가를 관찰하고 이 사람과 디스커션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제 필요한 고소 작업에 사다리가 아니라 이런 높은 장대를 세워서 불안전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이런 활동을 유도합니다. BBS 어렵지 않죠, 사실상. 이것이 바로 BBS의 컨셉인데 이 컨셉에 대해서 새로 나온 컨셉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행동 기반 안전에 대해서 90년대 나온 컨셉입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이것이 다시 이슈가 되었을까요? 그거는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통계 기반, 다시 말하면 건설을 하면 어디서 사고 나냐? 추락, 끼임, 무너짐. 이거 잡자. 이거를 가지고는 사고를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고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원인, 다양한 원인들, 아까 복잡계 등, 즉 사고는 복잡한 현상의 결과로 아웃풋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no data, no analysis. 결국 그간에 우리가 10년간의 산업재해 데이터들이 있지만 제대로 분석한 적이 없고 결국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BBS, 행동 기반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빙하의 아래 숨겨진 것들, 다시 말하면 사업장의 환경, 조건, 그리고 공정률, 그리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최종의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BBS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90% 이상의 불안전한 행동,
그 행동의 교정과 개선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원인에 해당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국가적인 통계, 업종별 유해 요인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은 행동 기반, 즉 작업자가 어디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위치, 그리고 그때의 방호 시설이나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크리티컬 비헤이비어 인덱스, 즉 행동이 어땠는지, 그리고 주위의 환경과 그리고 밀폐된 경우에는 산소라든지 그리고 그 작업자의 생체 지표, 즉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의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최종의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간에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그 디바이스나 또는 센서 기반의 이런 모니터링들을 많이 이제 익숙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작업자 행동인지와 관련해서는 이런 CCTV 고정형 또는 360도 회전형 또는 머신 비전, 그리고 이제 위험물이 다가왔을 때 라이다 등과 관련된 이런 가상 펜스를 설치하면서 다가가는 동안에 경고를 준다든지, 또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서 작업자의 맥박, 심박, 체온 등, 또는 추락을 했을 때 그거의 각속도를 측정하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 즉 유해 물질에 대한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미 있고 저희 회사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에 우리가 원하는 행동 기반 안전으로 유도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취합과 그리고 이걸 통합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그 사고 데이터, 그리고 오샤의 데이터, 그리고 케미컬 파트의 각 업종별 사고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 사고에 미치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취합하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멀티모달 딥러닝 예측 모델을 통해서 작업 환경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하고, 그리고 작업자의 위험도를 예측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합한 복합 위험도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사고가 났을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유형의 데이터들과, 그리고 그것에 적절한 최적의 모델링 기법들이 가미가 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사고 예방이 가능한 것이죠. 보시면 우리가 AI 분석이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5년 전에 했던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행동인지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건 경찰청 사업이었고요. 보시면 패턴 분석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일반적인 그 보행의 경로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그 주위를 배회하고 위아래를 쳐다보고 거기에 머무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상적인 보행자가 아니라 침입자 내지는 잠재적인 위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걸음걸이와 이 사람의 행동을 인지하는 이런 패턴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산업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공정과 공종에서 이런 행동들을 보였을 때 과연 이것이 위험한 공정이냐, 위험한 행동이냐 에 대해서는 결국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결국 안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이것은 불안전한 행동이고 이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하는 그 기준점을 같이 협업으로 도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멀티모달 학습 러닝 방법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포럼 때 보건협회와 저희가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보건협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포르말데히드, 그 외 유해 물질에 대해 온습도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건협회는 앞으로 이런 그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항목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이 신청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 데이터는 서버에 현재도 쌓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첩법이라 했을 때 우리가 안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보건의 관점에서도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행동 기반 안전과 함께 가미되어서 포함이 돼야 될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혹자는 이렇게 보기에 좋다, 화려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은 아까도 설명 들으셨겠지만 결국 현실에 대한 미러링입니다. 현실이 왜 중요할까요? 결국 작업자가 노출되는 공간, 환경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자가 노출되는 그 공간의 특성 또는 위험 지역 그리고 그 사람의 경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다시 말하면 정상 비정상의 모델링과 그 다음에 CCTV나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묶고 이 묶은 내용과 함께 모델링을 장착시켜서 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의 활용 방안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주요 위험 공정이나 공종에서 현실적으로 CCTV가 장착된다든지 IoT 센서가 설치가 용이한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또한 다양한 작업자, 예를 들면 도급이라든지 이런 위험 직군에 해당되는 분들 또는 나이대가 연령대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다양한 작업 유형의 이런 공정과 공종에 도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공간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위험 행동이라든지 위험 그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거기에 경고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사업장에 수행을 했던 내용인데, 보시면 작업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도 지수를 미리 색깔로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가상 펜스를 통해서 작업자가 접근할 때 경고를 주고, 그리고 그 작업자가 실제로 작업모를 썼는지 안 썼으면 미착용에 대한 경고를 주고, 그리고 화재나 또는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비상 경로까지 제시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의 행동, 불완전한 또는 비이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환경, 조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로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고용부에서도 이미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용어를 이미 국정과제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대기아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이 로봇에 결국 현대의 자율주행 외에 다양한 분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로봇이 과연 산업보건에 도움이 되겠냐 이건데요.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비용이라고 한편 생각을 하는데, 현대기아에서 이것을 현재 그 여러 가지 악취, 환경질, 그 외에 영상 분석 등의 여러 가지 센서를 이제 장착하고 테스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상가가 최소한 2억 이상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경쟁자들의 엄청난 추격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글만 치셔도 비슷한 유형의 이런 그 사이버도 로봇의 가격을 보시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약 7만 불 합니다. 기체 그 로봇 그 자체만 센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랬을 때 보시는 요 가격대를 보시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싸졌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의 이제 성능을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고정 형태에서 실을 수 있는 무게 자체가 100kg가 넘고요. 그리고 운행 조건 자체가 2시간에서 4시간까지 운행이 되고, 그리고 속도도 지금 보시면 1.8m/s 빠르죠. 그리고 이 로봇에 다양한 어떤 센서들을 장착했을 때 상당한 그 작업자 안전보건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뭐 특정 회사의 것이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요.
대해서 사실 우려가 많지만 보시는 영상에 사람이 발로 차거나 또는 비탈길이나 또는 계단이나 또는 장애물 그리고 밀폐계 또는 조명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들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로봇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결국에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경쟁되는 이런 제품들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런 그 비교치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 거의 동등한 정도의 기능에서 가성비 좋은 로봇들이 이미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팔로우미 기능이 있고요. 이 팔로우미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작업 환경 측정 같은 경우 또는 그 공정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앞에 쓰고 그러면 얘가 뒤따라오면서 각각 센싱으로 모든 것들을 영상부터 환경 조건들을 계속 모니터링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무거운 것을 싣고 다니면서 팔로우미 기능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도 지금 바디는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여기에 다양한 센서들을 부착함으로써 그 산업안전보건 쪽에 적용을 해보는 걸 지금 시범적으로 회사에서 지금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국에는 가상 순찰, 즉 사람이 없는 시간에도 24시간에 사람 내지는 외부 침입자를 순찰할 수 있는 순찰 기능, 그리고 화재와 같은 고온, 그리고 문 열림과 같은 이런 방호, 그리고 내비게이션, 직접 본인이 자율주행하거나 또는 모든 영상 정보와 또는 그 정보를 원격으로 전달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작업 환경 측정 등 환경에 대한 조건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장착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출발을 행동 기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결국 그거는 현재는 안전관리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안전관리자가 규모별 지금 안전관리자를 현실화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근데 안전관리자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 하다 보면 놓칩니다. 실제로 여수에 있는 Y사도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자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놓친 그런 케이스거든요. 결국은 안전관리자의 어느 부분에 자격 기준을 로봇이 채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로봇을 통해서 전체 사업장의 모니터링들을 상시적으로 하면서 안전관리자의 그런 행동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준다면 상당한 부분의 사고의 절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라이다나 또는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서 이런 복잡한 지형이나 또는 사람이 가기에 위험한 지역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건설 현장인데요.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에 대한 그 니즈가 좀 다릅니다. 본사와 현장이 안전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니즈가 다릅니다. 하나는 본사는 결국에 안전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법적인 의무를 다했는가라고 하는 관리의 측면이라면 현장은 작업을 도와줘야 됩니다. 현장 감독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정률과 측량 등 현장의 업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이런 드론을 통해서 측량, 그리고 진척률 관리, 그리고 요즘에는 실내 라이다 드론도 있어서 실내의 그 위험 지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런 로봇을 현장에 둠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자가 할 수 없는 또는 모두 다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시간 동안에 로봇이 순찰하면서 행동을 인지하고 위험물이 다가온다든 이런 부분에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도를 함으로써 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기업은 알아서 잘하죠.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지금 중기청의 스마트 공장 사업이 우리가 기초 뭐 한 1억 고도와 뭐 4억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희망적인 건 뭐냐면 스마트 공장 산업안전 솔루션에 지금 작업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그 사전 설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설문을 해보면
산업 안전에 활용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솔루션은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 떨어짐, 추락, 끼임 등등등, 그리고 작업자의 생체 지표를 모니터링 하는가 등의 그런 설문들이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는 대기업만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이런 지원 사업에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고, 이를 통해 제가 설명드린 행동 기반 안전,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의 기술, 그리고 심지어 로봇을 포함한 이런 기술들이 엮어져서 중소기업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것에 계획이 있고, 그리고 예산이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4차 산업혁명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 안에서 M&S 기술과 XR 기술을 결합해서 디지털 트윈과 그리고 그 교육훈련 시스템을 주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주제하고 맞게 실제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재난안전 플랫폼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주로 이제 교육훈련 시스템 분야 중에서 그 국방 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실제 그 복무기간이 많이 짧아지고 있고, 군 복무기간의 단축에 따라서 실전 경험이 매우 없는 지금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그 제약사항에 따라서 실제 군 의료 지원에서는 전투력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훈련하는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해볼 수 없으니 이를 시뮬레이션 기반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절차 중심이 아니라 M&S를 기반으로 해서 지능형 XR 기반, 즉 OSS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 준비 단계와 그리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실행 단계, 그리고 분석 단계로 해서 교수자와 그리고 학습자, 교수 학습자가 동시에 서로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이에 따른 훈련 결과를 분석할 수 있게끔 구현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주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한 3가지의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들은 저희가 실제 그 R&D 연구 개발을 했고요. 상용화에 모두 성공을 해서 실제 부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량 전상자가 발생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실제 군에서도 전상자가 발생했을 때 이 제독을 해야 되는 절차 훈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제독 절차 훈련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민, 관, 군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그 현장에서 가보시면 더운 곳에서 훈련을 하고 추운데 손이 꽁꽁 얼은 상태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XR 기술들을 활용해서 훈련을 하는데 지금 전차적으로 그 기술들을 녹여 넣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대량 전상자가 발생했을 때 피복을 제독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피부를 제독하고 그리고 폐캠에서 실제 오염지수가 얼마인지를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에 맞춰서 병사들이 훈련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훈련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렇게 구현을 해서 가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군에서 국군 의무학교입니다. 의무학교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국군 의무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재난안전 분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이 발생했을 때 제독하는 것들을 실제 이렇게 훈련 통제기를 통해서, 훈련 통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훈련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4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웨어러블을 장착하고 HMD를 쓴 상태에서 제독하는 제독 절차를 다음과 같이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독 절차 훈련 시스템의 경우에는요, 육해공군이 모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훈련들을 직접 교보제가 없어서 책자 형태로만 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재난안전 플랫폼 쪽에서 의료 쪽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면 이미 목숨하고 직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XR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금 군에서는 다양한
대응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VR로 하는 훈련 시스템은 올해 소요만 300개 이상 지금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군에서는 모든 훈련들이 거의 다 VR, AR, MR 그 총칭하는 XR 기술들을 활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엔 이렇게 훈련을 했었습니다. 사람 부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실제 이렇게 붕대를 감아보고 대응하는 훈련을 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어 있는 바늘 감압술을 활용해서 실제 기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처치해야 되는 훈련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일일이 병사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뭐가 되게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제스처 기술과 핸드 트래킹 기술 그리고 VR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실제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요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가시면 실제로 훈련하시는 모습들을 좀 다양하게 향후에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앞에서 보여드린 그 바늘 감압술입니다. 기흉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기흉 환자가 발생을 하면 해야 되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응급처치 중에 해야 되는 대처 능력을 훈련하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시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봤더니 오렌지 있잖아요. 오렌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주사바늘을 놓거나 하는 부분들이 실제 사람의 피부랑 똑같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오렌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VR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훈련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다음에 이게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메타버스 기반의 VR 야전치료 개소 훈련 시스템이라는 훈련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실제 작년도에 이제 국군 의무학교 학교장님과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님 VRP 저희가 시연을 했었고요. 올해에는 이 훈련 모델에 저희들이 이제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사고 환자 유형들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유형들을 지금 이제 간호장교들과 함께 실제 한 15종 이상의 그 환자 상태를 놓고 훈련해야 되는 다양한 처치 훈련 방법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훈련을 준비하는 교관 통제 영역이 있습니다. 교관 통제 영역에서는 이제 교수자 입장이 되죠. 교수자가 훈련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 시나리오들을 저희들이 이쪽에서 배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그 절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툴베이스를 제공해서 실제 교수자들이 돌발 상황을 만드는 거죠. 돌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를 던져주고 그러면 이 훈련 영역에서는 훈련생들이 돌발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응하는 대응처치 훈련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메타버스 기반의 야전치료 개소 훈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동영상 사진처럼 저희들이 그 환자가 들어왔을 때 처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내과 환자, 정형외과 환자 이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 처치해야 되는 이러한 물자 장비들을 1대1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1대1을 모델링을 하고 병사들이 1000명이 들어옵니다. 1000명 이 안에 들어와서 메타버스 기반 안으로 들어와서 각자 처치하는 방법들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비되어 있는 모 초등학교입니다. 실제 군에서 훈련하는 초등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그대로 만들어 놓고 강당, 운동장, 그다음에 쉘터 등을 만들어서 이 각각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훈련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들을 볼 수 있게끔 구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천막입니다. 보통 이 천막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코로나 선별진료소 가면 사이즈가 다 다른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너무 많이 다니셔서 그 각각 사이즈에 맞춰서 영상이 많이 잘리네요. 네, 그 안에 맞춰서 필요한 물자들이 정보들이 달라집니다. 이런 물자들이 정보를 달라지고 그리고 이 안에 뭐 예를 들면 안면이 으깨진 환자라든지 또는 골절이 되는 환자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물자 장비들 리스트를 놓고 이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추구하는 XR 기반의 이제 교육훈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생동감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생동감 있는 교육 환경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예측되어 있는 훈련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긴급 상황에 또는 돌발 상황에 던져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처 능력을 갖고 있는 거는 많은 경험과 많은 훈련을 해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동감 있는 교육 환경을 통해서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몰입감을 증대할 수 있는 게 만드는 게 저희 교육훈련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훈련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 단위의 행동을 합니다. 팀 단위. 나 혼자 하는 훈련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팀 단위의 절차 행동을 하는데 이때 1인칭의 경험을 제공해서 능동적으로 자가 학습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 교육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 쪽에서는 그 환자의 손상 상태 유형에 따라서 종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 따른 다양한 환자의 데이터 제공을 하고 이때 그 데이터에 대한 제공 같은 경우가 실제 환자가 뭐 다리가 부러졌는지 얼굴이 깨졌는지 뭐 피가 나는지 뭐 내장이 장기가 출혈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운드와 그리고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3D를 표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실적인 응급 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기반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현재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그 훈련 모델들을 국군의무학교에서 쓰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환자들을 가지고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게 올해 저희 회사의 이제 좀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XR 기반의 다양한 디바이스 장비를 통해서 실제 써서 보시면 똑같이 작동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요. 별게 다 있죠. 산소포화도 측정기도 있고 뭐 소독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환자들을 다 리얼하게 이 사람들이 실제 숨 쉬는 것부터 움직이는 것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민간 분야를 주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군 분야가 군에서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충분히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적용처가 다를 뿐이지 재난안전 분야라고 해서 민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도 정말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해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한컴 엠플러스의 그 AI 융합 기술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정환 수석입니다. 예, 먼저 이 자리를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그 제다운 피플 관계자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그 복합가스 검출 장치를 활용한 작업자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금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엠플럭스라는 거는 이 플럭스라는 게 아까도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아까 all is flux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변화한다. 그 다양한 변화를 의미하고 엔가지, 그러니까 엔개의 다양한 변화를 끊임없는 변화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분야는 지금 AIoT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 플랫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로서는 지금 스마트 시티로부터 팩토리, 교통, 안전, 그 다음에 뭐 건설, 행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 데이터를 모으는데 많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복합가스 측정 장치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그 어떤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종에서 연결시켜서 데이터로서 뭔가 표출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안전보건 쪽에서도 이 분야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AIoT 도시 허브 플랫폼에서 이 역할은 무엇이냐, 허브 플랫폼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재난, 관광, 교통, 안전의 에너지 뭐 해서 도시 행정까지 모든 데이터, 그 다음에 공공기관, 외부 시스템과 이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이 하나의 허브 플랫폼에 다 모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시티 인프라부터 이제 가로등, 드론, IoT 센서, 복합가스 점출기까지 이 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모으게 된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각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융합을 시켜서
그 사용자한테 시각화 분석, 그다음에 뭐 설면적 분석, 그다음에 상업화 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특이점으로는 저희는 복합가스 검출기를 이 데이터 플랫폼에 넣어서 좀 더 사용자든 관리자한테 용이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합가스 검출 장치는 왜 개발을 했냐? 지금 아시다시피 그 지난 10년간의 지식재 현황이 제법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가스 유출로 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도 많은 지금 작업의 그 사망재해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이 비싸기 때문에 저가이면서 안전한 복합가스 검출 장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대표님께서 직접 이걸 개발해서 기획하고 개발해서 지금 제품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합가스 장치를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처음에는 그 유해가스 경보 알림은 15종 가스에 대해서 70dB의 알람이 발생합니다. 직접 이렇게 그 가스 장치에 직접 그런 어떤 가스의 인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예를 들면 산소가 뭐 적거나 아니면 그 유해가스가 많거나 하면 직접적으로 그 70dB 이상의 알람이 발생하고, 또한 와이파이라든지 LTE라든지 다양한 통신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장치들이 한 군데 모아져 있으면 이런 장치들을 통합해서 본집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작업자들의 활용 시간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8시간 이상이 12.5시간 이상을 무선 사용이 가능하게끔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런 거는 그냥 장치로서 끝내거나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서 개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 허브 플랫폼에다가 연동을 시켜서 사용자한테 그리고 관리자한테 그 다양한 그 정보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알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 예측을 함으로써 제공까지 해주는, 대응에 대한 제어까지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앱을 통하거나 웹을 통해서 그 작업자의 넘어짐이라든지 그런 감지라든지 알림을 해줄 수 있고, 심지어 그런 그 복합가스가 누출이 돼서 지금 어느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주변 상황에 대한 알림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이 복합가스 검출 장치는 총 15종으로서 그 산소로부터 황화수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 등등에서 한 군데 지금 복합가스로 뭉쳐져 있고, 또 모듈형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어쨌든지 그 비싸거나 아니면 특이한 어떤 가스를 검출하고 싶다 그러면 다 띄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플랫폼에서 시각화 대시보드를 통해서 각자 설치되어 있는 대기용고에 있는 복합가스 검출 장치로부터 다양하게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다면 이렇게 지금 그 대기 오염에 의해서 그 가스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되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정보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관리자들한테 뭐 이메일이라든지 SNS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그 정보를 대응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소방서에도 바로 신고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뭐 스마트 안전이라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플랜트 석유화 플랫폼에 이미 납품돼 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지점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 이 화재에 대해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CCTV가 자동으로 표출이 되게 되고, 이 표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지도라든지 그 CCTV 화면에 보여주고 그걸 다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연은 그 복합가스 검출기와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서 관리자가 상황을 즉각적인 인식 및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한 이제 시연입니다. 이제 현재 복합가스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를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보면 이제 어디서 뭐가 이렇게 어디 주소 어떻게 돼 있고 설치된 내용이 무엇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기종으로부터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을 관리자가 일정한 투입값을 입력하여 관리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하고 설명하면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스에 집중돼서 얘기하기 때문에 가스 산소 농도가 일정한 수치기 값 이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일산화탄소가 임계가 이상으로 도달하는 응급 또는 재난 상황에서 작업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이메일, 문자 등의 지정된 방법으로 알람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스에 노출되는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밀폐된 박스 안에다가 부탄가스를 분쇄해 보겠습니다. 아까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플랫폼의 장점은 대시보드 형태가 얼마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드래그 앤 드랍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금 됐나요? 가스가 지금 들어갔나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가스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순간 현 지점에서 상황이 이제 도시가 되고 관련 관리자들에 대해 문자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에 이제 연락처를 이제 사전에 받으신 분은 누구냐면 여기 재단법인 피플의 오정일 센터장님한테 제가 지금 한번 그 사전에 이제 문자를 메시지를 등록을 해놨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들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당사자나 관리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아니면 119라든지 직접 통화를 한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URL에 걸어져 있는 거는 이 대피로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신속하게 그 현장 상황에 만약 관리자가 아닌 현재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로 대피할 수 있다. 이 대피로까지 알려주는 알람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희 SOS 랩은 뭐 SOS 해가지고 무슨 뭐 재난 구조되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SOS 랩은 저 스마트 옵티컬 센서의 약자입니다. 저희는 이제 라이다 제조회사고요. 그래서 회사 소개를 잠시 이제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2016년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아니라 좀 매출업을 할 때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GL이라는 이제 2D 라이더를 시작으로 지금은 이제 ML이라는 그 3D 라이다의 제품을 개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L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 라이더로 해가지고 단순히 공간 인지, 그 다음에 충돌 방지 등과 같은 이제 로봇의 눈이 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ML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 인지나 뭐 충돌 방지는 물론이거니와 이 객체 인지, 정확한 객체 인지로 자율주행까지도 이제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눈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GL이라는 거는 2D 라이더로 저희가 지금 뭐 삼성이나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뭐 많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 중이고, 이 M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에 새로 개발한 3D 라이더인데요. 일단 라이다가 이제 삼성 라이다가 3D 라이다가 1세대는 보통 이제 보시면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스캔을 하는 그게 1세대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진 않지만 안에 카메라 렌즈가 돌아가는 형태의 구조가 2세대입니다. 저희 3세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돌아가는 거가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거랑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다가 렌즈, 고정형 렌즈를 삽입해가지고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어서 내구성도 좋고 돌면서 스캐닝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형으로 해가지고 스캐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효율 라이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를 보시면 보통 이제 로보택시나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은 뭐 택배 로봇이나 뭐 드론 이런 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 스마트시티 사업. 스마트시티에는 보통 어디에 들어가냐? 이제 가로등에 이제 라이다를 설치해가지고 라이다로 이제 보행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보행자가 몇 명이 지나가는지 이런 뭐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이런 인터섹션 모니터링, 교차로의 모니터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프라 시스템의 매핑부터 주차장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스마트시티에는 없어서는 안 될 제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라이다를 통해서 뭐 군의 뭐 경계 감시라던가 보안, 그다음에 트래킹,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많이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곳에서의 미아 방지 솔루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아이디가 부여가 돼서 객체를 인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이디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아 방지 솔루션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여기 위에 화면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뭐 교통 정보를 파악하는 측중기, 그다음에 과속 방지용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산업 현장 크레인 충돌 방지, 요즘에 중대재해법 때문에 문제 이슈가 많은데 이런 크레인에도 라이다를 설치를 해서 밑에 사람이 있으면 인지를 해서 자동적으로 크레인을 멈춘다던가 이런 이제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디지털 샤이니지, 이게 아까 2D 라이더가 적용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이게 보시면은 키즈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벽에 그 이제 화면 이제 게임 화면 같은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프로젝터로 쏴가지고 게임 화면을 나오게 하는데 어린이들이 이제 공 같은 거를 던져서 이 벽에 풍선에 맞추게 되면 풍선이 터지거나 이런 걸 구현할 때 이 2D 라이더를 벽 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영역에서 공이나 이런 걸 인지를 해가지고 만약에 벽에 있는 뭐 풍선 같은 걸 맞추게 되면은 터지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를 라이더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건데 현대 로봇 자율주행용 3D 고정형 라이더도 동시에 이제 개발을 하려고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고 저희가 요즘에 좀 포커스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군 메타버스 실내 사격장인데요. 보통 이제 왜 이 실내 사격장 그리고 훈련장, 왜 이게 실내 사격장이 필요한가? 보시면은 요즘에 이게 야외 실탄 사격장에서는 이제 뭐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뭐 군대에서 많이 나가봤지만은 실탄이나 이제 병력 이동에 이제 상당히 자원이 많이 소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군인인데 이제 사격 가능한 횟수도 굉장히 적고, 뭐 2년 동안 사격해봤자 뭐 대여섯 번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사격을 잘해야 되는 훈련병들 입장에서는 예, 많이 이제 야외 실탄 사격장에서 이제 훈련을 하면 많은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사격장, 메타버스 사격장에서 이제 사격을 하게 되면은 이 사고 발생 가능성도 현저히 낮고 소요 경비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 훈련 가능한 횟수도 무제한이고 이제 소요 시간도 낮기 때문에 예,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요즘에 이제 군에서 무조건 메타버스랑 연관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접목을 싶어 하시는데 뭐 구체적으로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군에 접목을 시켜야 될지 이제 막막해요. 막막한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제 저희가 메타버스랑 연결된 게 하나 예를 따지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핸드폰에 맵을 보고 운전을 하는 것이 메타버스와 상당히 연관이 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그 내비게이션이 저희한테 잘못된 정보를 준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실제적으로 원하는 목적지, 저희가 모르는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와 현실과 제대로 일치를 해야지 뭔가 원하는 목적에 다다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격과 사격장, 이걸 메타버스와 실제랑 한번 연결을 해보자.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좀 시작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격 그 실내에 사격장과 똑같이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근데 큰 대형 스크린, 이거보다 더 큰 대형 스크린을 갖다 놓고요. 아까 디지털 샤이니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격장 화면 위에다가 2D 라이더를 하나 갖다 놔가지고 거기에 물체가 인지가 되고 뭐 총알이나 어떤 게 인지가 되면은 그걸 맞았다고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을 만한 2D 라이더를 하나 갖다 놓고 대형 스크린 안에 실제 사격장 스크린 화면을 구성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격장 안에 3D 라이다를 설치를 해서 실제 화면에 그러니까 대형 스크린 안에 실제 화면을 구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사격을 하지만은 이게 뭐 실내에서 사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화면에서 사격을 하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해서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조금 일체화시키는 예,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화면인데 화면 위에 2D 라이더로 이제 사격에 대한 인지, 훈련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이 2D 라이더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실내 사격장 안에 3D 라이더를 설치를 해서
화면 안에 실제 사격장을 그대로 구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훈련을 실내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격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메타버스와 일치를 할 뿐더러 이제 전 장병의 빅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병은 뭐 사격을 잘하는데 뭐 수류탄을 못 던진다던가, 뭐 다른 훈련을 못 한다던가, 어떤 장병은 뭐를 잘한다던가, 이런 거를 전 군 장병의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내 훈련장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탄은 이제 물론 뭐 총알이나 이런 거는 이제 벽에 맞으면 안 되니까 뭐 사격할 때는 고무탄이나 플라스틱 탄을 이용하는데, 이 총기 외에도 뭐 수류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특수부대에서는 나이프 투척이라던가 사격에서 PRI 훈련이라던가 이런 뭐 각계 전투라던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에 따라서 각종의 훈련을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나가서 이제 작계지에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작계지에서 누가 이탈했는지 아니면은 뭐 병력이 어디에 배치되고 뭐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지휘통제실에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계지의 사각으로 해서 사각지대가 없이 라이다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 지휘통제실에서도 훨씬 병력 이동이나 그 다음에 작전 지휘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3D 라이다를 설치해가지고 훈련장을 만들고 뭐 인원 통제라든지 그다음에 경계 감시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간에 어떻게 이제 화면에 구현이 되느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통로인데요. 여기에 사람이 인지될 때 사람의 아이디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군지가 파악이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동을 했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가 있고 이런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런 라이다를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테마는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잘 연결을 해서 그거를 사업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저희가 이제 매출을 좀 극대화시켜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영업 활동 열심히 해서 매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럼 자문위원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포럼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내외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안전지킴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큐레이터를 맡은 헤르스 대표 김영석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보건은 문화, 제도, 기술 등 다양한 요인이 필요한 전통적인 융복합 분야입니다. 이번 20회 포럼은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을 지원하고 보조해주는 사례와 이미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 그리고 화학물질 누출을 측정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최첨단 라이다 기술과 IoT 기술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산업 현장의 불안전한 행동 예측, 안전보건 교육, 안전 감시 분야에서 이들 첨단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디지털 전환과 안전보고 체계를 발표한 명지대학교 신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동 기반 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 기술 개발 사례를 발표한 캠토피아 박상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 플랫폼 사례를 발표한 유토비즈 박선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복합가스 검출 장치를 활용한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활용 사례를 발표한 한컴 엠플럭스 박정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메타버스 실내 사격장 사례를 발표한 SOS 랩 윤희선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신동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청자를 위해 디지털 전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IT 기술이 나오면서 디지털 전환은 계속해서 촉진이 된 거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IT 기술의 초창기 때 저희가 항상 염려했던 게 IT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를 내고 있는가, 그게 저희가 80년대에는 항상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그 기반을 바탕으로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그 발전된 센서에 기반으로 데이터를 보다 저희가 수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AI나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지원하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이제 개발이 돼서 드디어 우리가 IT 기술의 초창기에 목표로 했던 디지털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전환이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새로운 기술이기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기술들이 이제 조화를 이뤄서 효과를 내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21년 3대 사고 사망자가 828명으로 20년도에 대비 한 52명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재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산재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디지털 전환 기술로 디지털 트윈과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기술 활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들 기술을 중소기업에 전파하기에는 기술적, 플랫폼 보급 측면에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보급을 위해 현재 문제점과 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갖다가 슬라이드에 넣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보게 되면 아까 이 디지털 전환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기술의 이해를 갖춘 전문가도 필요하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소기업이 그걸 전부 다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어떤 발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정부가 그 안전에 또 많은 관심이 지난 정부에서 있다고 하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 많은 제조업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기업의 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그래서 중소기업은 특히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다른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술의 초창기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기존의 초창기 정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기술의 표준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아까 예를 들면 그 스마트 플랜트처럼 정부에서 이 시범 사업이나 아니면 표준화된 패키지를 갖다 개발을 해서 중소기업의 도입을 갖다 촉진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중소기업이 항상 어려운 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중소기업이 솔직히 어려운 작업을 많이 도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라는 게 이게 비정형화된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비해서도 어려운 분야,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정부가 뭔가 표준화된 형태를 갖다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AI 연구자들도 이게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희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 울산, 대산 지역은 대형 화학 회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정비 보수 기간 중에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전체 작업 안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소개된 라이더와 스마트독을 이용한 사물 인식 기술은 아날로그적 모니터링 부담을 좀 줄여주고 보다 스마트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로 판단되는데요. 현재 캠토피아의 행동 기반 안전 모니터링 솔루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예, 행동 기반 안전 솔루션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분석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분량이 나오려면 영상 같은 경우 최소한 10만 장 내지는 100만 장에 이르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전 1, 2, 3로 구성이 되는데요. 버전 1은 말 그대로
작업자의 직무와 관련된 그 안전 플랫폼. 그래서 버전 1은 결국에는 작업 절차 허가서에 대한 그 자동화 버전 e퍼밋이라고 얘기하는 e퍼밋과 그리고 작업 투입 전에 툴박스 미팅에 대한 그 모듈, 그리고 작업자의 입출입을 NFC 기반의 입출입과 위치 기반으로 그 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래서 어떤 비상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감지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버전 1이고요. 버전 2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행동 기반 안전에 필요한 각각의 그런 요소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 기술들을 통해서 그 해당 업종의 해당 사업장의 위험 작업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위험 작업을 예측하는 그런 행동 기반 플러스 그리고 디지털 트윈까지가 이제 2차 버전이고요. 3차 버전은 말 그대로 드론이나 또는 사이버 도구를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향성은 이거를 뭐 막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여지기 식의 이런 플랫폼은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작업자의 직무에 녹아들지 않으면 그것이 안착되기 어렵고, 안착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히 보여지기 식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전 1, 결국 작업자의 그 작업 전후 절차와 그리고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교육시키고 그것들에 투입됐을 때 그것들을 작업자가 인지하도록, 특히 도급 사업자의 그런 인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되고, 그리고 나서 행동 기반에 대한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날로그적 예방 체계에는 아까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산업 현장의 불안전한 행동 예측과 안전 감시 등은 이제 사람의 감시 감독으로 방어하기에는 실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중대재해 예방체제 구축을 위해 첨단 기술 활용이 현재는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헬퍼티아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보시면 전문가분들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법이 아니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각 안전보건에 관련된 관계 법령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사실 자연스럽게 중처법은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중소기업이 갑자기 중처법을 한다고 해서 뭐 법률회사에 진단을 받는다든지 안전전문가의 진단을 받기 전에 결국에 그들이 해야 하는 그 법령에 대한 이행사항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중처법이 4, 5조에 나와 있는 관계법령이라고 하는 관계법령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중소기업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HS 시스템이 있건 없건, 전산으로 있건 없건 EHS에 대해서는 회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특히 ASP 버전에, 다시 말하면 인터넷으로 단순히 그 서브스크립션 하는 그런 형태의 EHS 버전이라도 회사에는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법령의 의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최소한 과태료나 벌금사항에 해당되는 그 의무사항은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중처법 예방을 위해서는, 대응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여러 중소기업청의 스마트 공장이나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산단을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들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 외의 조합이나 또는 협회 등의 이런 공통의 동종의 업종이나 그 업계의 액티비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이 중소기업으로서는 비용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소요는 될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정부의 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공동체의 역할들을 안에서 활동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소기업의 어떤 실행이 되는 기본에 좀 충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박선희 연구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교육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이들 교육은 이제 지역별, 업종별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과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훈련 시스템은 중소규모의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지능형 XR 상호작용 체험을 강조하셨는데 유도비즈의 XR 기술은 무엇이고 상호작용 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학습자와 또는 수양자가 모든 자기 몸을 사용해서 직접 똑같이 하는 행동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차대로 하는 그 훈련 방식이 아니라 실제 학습자의 행동을 분석해서 그런 기술들을 XR 기술과 결합을 해서요. 결합해서 다수가 동시에 접근을 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그 기반 기술들을 저희 회사에서는 MNS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XR 기술과 결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플랫폼의 경우에는 단순히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그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아니고 실제 굿소프트웨어라고 해서 GS 인증 1등급을 받는 솔루션을 저희들이 직접 이 6개 공무원 모두에 적용을 해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토비즈가 보유한 기술로 이들 사고 예방 훈련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실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얼만큼 잘 재현을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사고가 나다는 거는 사람의 능력과 되게 중요하게 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건 사고 또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모습들을 절차대로가 아니라 저희가 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돌발 이벤트를 주죠. 그런 돌발 이벤트들은 순간순간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링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MNS 기술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지만이 누구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나리오 기반에 의해서 작업자의 행동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준다면 좋은 훈련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추락과 끼임 사고 만들 수 있는? 당연히 만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생각이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건 가능한데요. 실제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런 전문가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전문가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야지만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환 센터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복합가스 검출 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보유한 한컴 앰플럭스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우리 특징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플랫폼은 있는지요? 일단 플랫폼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어떤 기존 A 디바이스, A 프로토콜에서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어떤 내용만 알고 있다면 다 연동시켜서 그 데이터를 좀 잘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잘 모아서 AI가 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파워 플랫폼 같은 경우는 플랫폼 자체가 어떤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주목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스마트 지뢰 탐지 시스템 중에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뢰에 탐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지뢰 탐지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수 지역에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물 관리 솔루션 같은 플랫폼도
그다음에 어떤 지자체로부터 단체, 그러니까 관광 도시 문화에 대한 것을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더 받아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지자체의 어떤 관광 서비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연계해서 모아줄 수 있는 이제 뭐 관광 어떤 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플랜트의 안전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 충분히 각각 그 플랫폼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 복합가스 검출 장치가 우리가 밀폐 공간 질식사고 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들 검출 장치, 그 복합가스 검출기의 향후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격이라든지 또 시장에 비슷한 제품들이 좀 많이 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제품과의 차별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도 계속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상의하고 이제 내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있는데요. 일단은 복합가스 검출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새로운 방향을 15종 한꺼번에 모았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니즈나 위험 상황을 좀 더 신속하게 알릴 수 있다. 그거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통해서 다시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기계 장치에서 어떤 인계값을 갖고 그냥 그 과거 정보에 대해 대응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데이터를 다 플랫폼으로 저장하고 분석해 준 다음에 이것이 정말 사고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이건 단지 어떤 이 센서 인계값 때문에 고작동일 수 있는 그 위험성들을 많이 배제시켜서 작업자들한테 또는 그 관리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복합가스 검출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두 가지 버전을 제자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버스에서 환경 오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부터 오염을 들어오는 거에 약간 유해 같은 그런 이제 크고 공공 목적이 있는 그런 장치를 추가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제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음식은 충분히 가능한데 더불어 이제 퍼펙트하고 가볍고 센서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퍼펙트한 그런 장비를 좀 개발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리스트 프라이스 가격은 한 300만 원 정도 한개당 하고 있는데 베스트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사고로서 1년간 이제 ALP 방식으로 지원해준다든지 아니 데이터 플랫폼을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GL과 ML 제품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GL과 ML 제품의 아까 기술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일반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콤팩트 있게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만 좀 말씀해 주시죠. GL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2D 스캐닝 라이다라고 그래갖고 평면에 대한 3D 정보를, 그러니까 평면에 대한 거리 정보를 얻는 센서입니다. 기존에 산업용에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외산 독일산 센서를 국산화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다 좀 나은 성능으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실제 저희 산업 현장에 반도체 공장 라인에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ML 같은 경우는 이제 3D 센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모터나 어떤 회전체들에 의해서 레이저를 스캐닝하는 구조를 갖는 것들이 현재의 라이다인데요. ML 같은 경우는 카메라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제 렌즈가 하나 더 있을 뿐이고 그 이제 빛을 한번 쏴주는 렌즈가 더 있고 전체적인 구조는 카메라와 동일한 구조이고 안에는 어떠한 이동 파트도 없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는 훨씬 강점이 있고요. 이런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를 개발하는 국내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저희 기술은 이제 뒤지지 않는 기술을 갖는 것을 기술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제품화 단계가 좀 남은 상태고요. 이제 안전 센서나 이런 쪽에서는 내구성 이슈도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일 거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센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미 포스코 등 대기업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등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중소기업에도
이러한 사물 인식 기술을 적극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기존 이미지 센서, 예를 들어서 CCTV나 카메라 등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이 꽤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SOS 랩의 라이다가 기존 이미지 센서와의 사물 인식 분야에서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기존의 카메라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걸로도 충분히 객체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거리 정보를 얻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카메라의 조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라이다는 반면에 이제 직접적인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그 위험지역으로 다가오고 있다든지 아니면 위험지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직접적인 절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라이다의 장점이고요. 이제 해상도는 일반 카메라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이다는 디테일한 사람의 형상을 찾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제 이 객체가 사람이냐, 자동차냐, 아니면 동물이냐 큰 카테고리 내에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안 지역에 따라 이제 차단해야 되는 객체들이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객체를 구분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라이다의 장점입니다. 예, 중요한 장비인 만큼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획기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획기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락김, 부딪힘 등 그러한 사고를 좀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 소개해 주신 라이다 제품의 활용도가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SOS 랩 라이다를 지게차 등 부딪힘 사고 예방에 사용될 수 있는지요? 네, 당연히 사용될 수 있고요. 실제 저희도 몇 가지 기회를 가지고 현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다가 부착된 위치 주변에 대한 모든 3D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객체의 특징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사람이라면은 이제 위험 지역, 특히나 어떤 협착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접근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회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